게으른 완벽주의 고치는 법 입시덕 후! 오늘도 AI 시덕이 다 해주겠다 후! 오늘 영상엔 6퀴즈에도 출연하신 적이 있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님 형님과 함께한다 후! 수행평가 한번 하려면 자리 수집을 위해 자료를 공부하고 국제 선정을 위해서 각종 규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계획을 연구하느라 시작할 엄두를 못 내겠어요. 수업 시간에 졸다가 필기를 놓쳤는데 그 이후로 그 과목 필기를 아예 놔버린 적도 있었어요. 내가 게으른 완벽주의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해보자. 나는 마감 기한이 닥쳐야 일을 시작한다. 충동적인 성격이라 한 가지 일에만 매진하기가 어렵다. 항상 계획은 세우지만 실천하지는 않는다.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게 힘들다. 미루는 성격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은 업무적으로 손해를 본 적이 있다. 내가 표시한 문항에 숫자를 더해보자. 후! 자, 점수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10점 이하이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절대 일을 미루지 않기 때문에 아주 바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1점부터 16점 전반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요한 일이 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지점인 거예요. 자, 문제는 17점부터 25점. 많은 일들이 이미 밀리고 있고요. 습관적이고 아주 줄줄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생활 습관, 학습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후! 11점 이상인 팀원들 모여! 그런데 게으른 완벽주의자들도 다 같은 대원들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나 혹시? 유형별로 특징과 극복법이 다 다르다니 본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있어요. 낙관주의자 아시죠? 성격 좋죠? 그런데 현실감이 없어요. 한 2시간 공부하면 충분하겠지 싶어 2시간 공부했는데 어때요? 실제로 공부하는데 다 해보니까 10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처음에 내가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는 깜짝 놀라게 되고 발을 동동 구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또 약속 같은 걸 정할 때도 좀 티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제 만나? 그러면 12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점심때쯤 만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공부를 할 때 요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미리 예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중에 실제 걸린 시간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고 예상했던 시간하고 실제 걸린 시간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그거 두 사이에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났다면 내가 뭔 딴짓을 했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용은 자기 비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좀 밀리게 되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책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기분이 가라앉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또 일이 또 밀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말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번에 만약에 좀 잘 안 됐다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한테 해주는 말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셀프 토크라고 하거든요. 이 셀프 토크를 비난하는 말 대신에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스스로 격려해주는 말로 바꿔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 비난형인 분들은 결국은 성공을 해야지만 비난이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공을 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한 15분만 내가 집중해보자 이렇게 작게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걸 달성하게 되잖아요. 해냈다 이런 느낌이 들면 다음번에는 자기를 자책하는 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이어가 보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유형은 현실 저항형 꿈물리라고 하는데요. 공부해라, 책상 치워라, 샤워해라, 다른 사람이 뭔가 하라 그러면 일단 하기 싫다는 마음부터 먼저 올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일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손해는 내가 보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침해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셀프 토크로 바꿔보세요. 이건 내가 결정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변명되는 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변명을 멈춰야 돼요. 변명하다 보면은 자꾸 내가 안 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부터는 변명거리를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완벽주의 스타일인 사람, 완벽주의형도 일을 미뤄요.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는 일을 안 미루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완벽주의 중에서 한 가지 유형이 일을 미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사회부가 완벽주의자라고 하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사회가 그들에게 완벽주의자가 되도록 강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거는 완벽주의자인 건데 속은 아닌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 거죠. 원래 사람은 완벽하게 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100%를 목표로 하지 말고 70%를 목표로 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기억해야 될 단어는 3이라는 숫자예요. 어떤 일을 할 때 3가지 이상 계획하지 마라. 사람들은 3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처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항상 3가지 이내로 할 일을 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극추구형 꾸물이가 있는데요. 자극추구형 꾸물이는 일을 시작할
시작할 때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일을 많이 벌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일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흥분되는 감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답니다. 우리 몸에서는요 스트레스를 좀 방어해주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놀랍게도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은 딱 3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때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4일 때 피곤해진다.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멈추고 하루를 쉬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3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했던 3일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루틴을 바꿔보세요. 작심 3일이지만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답니다. 어떤 자극 추구형 중에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시험 전날 몰아치기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초치기 하면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이때 몰아치기를 하면서 살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타고 오는 이 전율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몰래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심장하고 혈관에 무리가 많이 간대요. 몰아치기에서 이때는 성공했지만 내 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몰아치기, 초치기 이건 조금 더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구독해라 후! 다들 자기 유형과 극복 잘 알았나?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해주실 따뜻한 말과 따끔한 말이 있다고 하니 들어보자.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르다기보다는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격려하고 내가 잘하고 싶은 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열심히 잘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끔한 말은 이런 말이 있어요. 5분 늦으면 50년이 밀린다. 무서운 말이죠. 지금 내가 이걸 5분 잠깐 미루면 50년 동안 그 일을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언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15분만 해보세요. 새롭게 달라질 겁니다. 그럼 구독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빠이.